그러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아니, 시계 방향으로 감기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0도, 여기는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150도. 이해되시나요? 네. 똑같이 플러스 방향이 있으면 반드시 마이너스 방향이 존재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얘예요. 이것만 하면 다 울더라고요. 이것만 하면 울어요. 자요. 먼저 평행선이라는 말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평행선, 나란한 두 개의 선, 그죠? 이걸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기찻길 같죠? 나란한 두 개의 선, 교차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평행선이 아닌 거죠? 두 개가 똑같이 나란한 선. 자, 그 다음 수선. 언뜻 봐도 알겠죠? 그림만 봐도 수직선, 어떤 선에 수직으로 만나는 선, 이걸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선의 방향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선의 방향으로 그리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수직선의 방향이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수직선의 방향. 근데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수선의 방향,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이 수선의 방향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이렇게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아니 그냥 거리를 측정할 때는 전부 다 뭘로 측정해요? 네, 수선의 방향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요. 막곡지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들어보셨나요? 수학 시간에 했어요. 이렇게 교차하는 두 개의 선 중 서로 마주보는 각은 등각입니다 라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제 말 뜻 이해되시죠? 지금 보라색, 아니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각도 보이시죠? 저 두 개는 등각, 같은 각입니다. 각도가 똑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지금 외우시면 돼요. 서로 마주보는 각은 같은 각입니다. 등각입니다 라고 지금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동위각, 같을 동자의 위상이란 뜻입니다. 위상이 같은 각은 똑같은 각입니다. 이거 조건이 있어요. 평행선을 2등분 했을 때. 이해되시죠? 평행선을 2등분 했을 때 위상이, 즉 위치가 같은 각도는 위치가 같은 각은 각도가 같습니다.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각도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와 여기도 위상이 같죠. 위치가 같죠. 여기도 등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부분과 이 부분도 어때요? 위치가 같죠. 여기도 등각이 되는 거고. 자요, 이렇게는 또 어떤가요? 위치가 같죠. 등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어떤가요? 막곡지각이죠. 각도가 같네요. 그런데 이 각과 이 각도 각도가 같아요. 그럼 이 각은 어떤가요? 막곡지각이죠. 그러면 지금 제가 체크한 4개의 각은 다 똑같은 각도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가죠. 엇각. 엇각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평행선을 2등분 했을 때, 평행선을 나누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Z자 모양으로,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갈린 이 각과 이 각이 등각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엇각이라고 해요. Z자 모양으로 각도가 엇갈려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 했듯이 보세요. 여기하고 이렇게 4개가 다 등각이죠.
위치가 같아서 등각입니다. 마주보고 있어서 등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등각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을 그려 보시죠. 자,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이요. 자, 라인 한 점 찍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하시죠. 한 점 찍고요. 그 다음 골뱅이가 붙어야 상대적인 좌표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선의 길이가 들어가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선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길이는 50. 그 다음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각형의 각도를 알아요. 0도, 90도, 180도, 270도. 맞나요? 우리 알죠? 자요. 이렇게 가죠? 사각형, 이거. 사각형이 이렇게 가죠? 자, 이거는 0도 방향이죠? 그럼 여기는요? 90도 방향이죠? 그 다음, 여기는 180도 방향이죠? 그 다음, 여기는 270도 방향이죠? 네, 각도 알아요. 사각형은 많이 그려보고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있으니까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자, 0도 그리고 엔터. 수평선 하나 그려졌나요? 자, 그 다음에 골뱅이 50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다음에 90도 방향이죠? 90 그리고 엔터. 그 다음 골뱅이 50 오른쪽이 더 크다. 180도 그리고 엔터. 마지막으로 골뱅이 50 오른쪽이 더 크다. 270도. 근데 저기 270도 대신에 마이너스 90이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그죠? 자,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가 0도니까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270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270도인데 그냥 이렇게만 가면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70도 써도 되고 마이너스 90도 써도 되고. 자, 엔터. 맞나요? 자, 다시 언두. 취소. 골뱅이 50 오른쪽이 더 크다. 마이너스 90 그리고 엔터. 맞나요? 자, 하나 더요. 골뱅이 50 오른쪽이 더 크다. 45도. 자, 선이 저 꼭지점까지 안 갔네요. 그죠? 안 가죠? 뭐 이상한 거 아니죠? 당연히 저기까지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왜냐면 저한테 그러는 분이 계셨어요. 50만큼 45도 하면 저 꼭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화를 내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진짜로. 그 강사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안 가요. 또 왜 안 가요? 그랬더니 책 있는데요. 책 때문에 마우스가 안 간다고. 책 저쪽으로 좀 치워봐요. 선생님 마우스 가요. 제일 황당했던 케이스예요. 근데 이분도 많이 황당했던 케이스입니다. 45도만큼 했는데 왜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거하여 1대1대 루트 2 혹은 3대 4대 5입니다.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거 다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만약에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각선으로 저 반대 꼭지점까지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땐 상대좌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상대 극좌표만 고집하지 마시고 저거 루트 50인데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루트 50 안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라인 골뱅이 50,50 이해되시나요? 가로가 50이고 세로가 50이죠 현재. 방향은 둘 다 플러스 방향이고. 이해되셨나요? 자요. 이게 상대 극좌표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상대 좌표만 쓰겠습니다. 상대 극좌표만 쓰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복합적으로 써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건 상대 좌표, 이건 상대 극좌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절대좌표는 쓸 일 없어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절대좌표는 리밋을 설정할 때 이외에는 그러니까 CAD 도면 크기 있죠. CAD 도면 크기를 결정할 때 이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상대좌표나 상대 극좌표를 씁니다.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머릿속에 어떻게 생겼는지 떠오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각도부터 쭉 계산해 보죠.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열십자 떡 그리고 여기가 0도네요. 골뱅이 50만큼 0도 방향입니다. 그러면 선이 여기까지 그려지겠죠? 여기에다 열십자를 딱 그립니다. 여기가 0도면 여기 몇 도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 합니다. 정삼각형의 내각은 몇 도이죠? 네, 180도. 그건 합이고요. 네, 60도요. 여기 60도, 여기 60도, 여기 60도. 그래서 180도가 나오게 돼요. 정사각형은 내각의 합이 360도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도일까요? 120도죠? 맞나요? 왜 120도죠? 수평선은 180도죠? 그죠? 네, 수평선은 180도입니다. 여기서 60을 뺀 거죠. 그래서 120도가 나왔어요. 골뱅이 50만큼 120도 방향. 여기다가 똑같이 수평선을 그립니다. 여기가 0도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 이만큼의 각도입니다. 몇 도일까요? 자, 우리 조금 아까 배웠던 걸 기억해 봅시다. 여기가 몇 도죠? 억각이죠. 60도. 여기도 몇 도예요? 60도죠. 180도에서 60을 빼니까 여기가 60도가 돼요. 여기가 180도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각도는 항상 몇 도부터요? 0도부터요. 이만큼의 각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180에서 60을 더하니까 몇 도가 돼요? 240도가 되네요. 그래서 골뱅이 50만큼 240도.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죠. 라인 같이 해요. 그 다음 화면에 아무 데나 클릭하시고, 자, 골뱅이 50, 오른쪽이 더 크다 0도. 다시 골뱅이 50, 오른쪽이 더 크다 120도. 다시 골뱅이 50, 오른쪽이 더 크다 240도.
맞나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형을 그릴 겁니다. 정오각형이요. 자. 뭐 대충 정오각형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서부터 그리시면 돼요. 0도죠? 골뱅이 50만큼 0도. 자, 여기가 0도죠? 몇 도일까요? 몇 도일까요? 이거요. 360도에서 모서리 있죠? 모서리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72도) 이해되셨나요? 보세요. 360 나누기 4 9 36 90도네요. 360도 나누기 3 3일은 3 3, 2, 6 120도 이해되셨나요? 이걸 무려 초등학교 때 배웠답니다. 전 기억이 없어요. 제가 이걸 알고 있는 이유가 예전에 아주 되게 오래전에 그 대문에 샤라고 써 있는 대학교 있죠. 아시나요? 대학교 정문에 샤라고 써 있는 대학교. 거기 공대 출신이 한 명 오셨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했어요. 그러고 샤대 출신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더욱이 공대 나왔다는데 그렇구나. 전 기억이 없어요. 배운 기억은 있는데 배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72도예요.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여기가 108도가 되겠죠. 두 개의 각도를 합쳐야 180도가 되니까. 그 여기는 그럼 결국은 50만큼 72도 하면 여기까지 선이 그려져요. 자,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여기가 0도예요. 여기가 몇 도일까요? 네, 72도요. 근데 여기는 몇 도일까요? 내각이니까 다 똑같겠죠? 108도.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108에서 72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34도인가요? 그죠? 맞나요? 제가 틀렸나요? 다시. 자, 108도 빼기 72 36도네요. 자, 여기 36도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180에서 36을 빼면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가 144도. 이해되셨죠? 네. 골뱅이 50만큼 144도. 자, 다시 수평선을 그립니다. 여기가 몇 도일까요? 억각이니까 네, 36도요. 여기는 108도, 여기 36도. 그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어디라고요? 항상 0도부터요. 0도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각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항상 0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더해야 돼요? 180에서 36을 더하니까 216도. 여기가 216도. 그래서 골뱅이 50만큼 216도.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려져요. 다시요. 수평선을 또 그립니다. 여기가 0도죠?
그럼 여기는 몇 도일까요? 아니, 여기부터 계산해 볼까요? 억각이죠. 그러니까 여기 36도 똑같죠? 여기 72도. 자요. 0도부터 이만큼 플러스로 계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산하시겠습니까? 네, 마이너스로 계산해야죠. 그죠? 50만큼 이렇게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72도. 그죠? 네, 전 안 해요. 그냥 클로즈 할 겁니다. 클로즈 하셔도 되잖아요. 마지막 각도는 클로즈 하셔도 되잖아요. 자, 봅니다. 라인 같이 해요. 자, 시작점 클릭하고 골뱅이 50만큼 0도 방향. 다시 골뱅이 50만큼 72도. 어머, 다시 골뱅이 50만큼 72도. 맞죠? 자, 다시 골뱅이 50만큼 144도. 다시 골뱅이 50만큼 216도. 마지막은 클로즈. 자, 그려지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육각형, 정팔각형, 구각형, 십각형을 그려보세요. 칠각형은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계산이 안 돼서요. 소수점 나와요. 그래서 뺐습니다. 우린 쉬운 것만 해요. 자,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 6, 8, 9, 십각형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요거요. R50, 그 다음에 요걸 뭐라고 있냐면 파이 50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동그라미에 이렇게 사선 그려져 있잖아요. 요거를 파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냐면 지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도면에는 반드시 원에 저렇게 둘 중 하나로 표기하셔야 됩니다. R50으로 표기하든지 아니면 파이 50으로 표시하든지. 그러니까 숫자는 바뀌겠죠. R 뒤에 어떤 숫자가 오든지 아니면 파이 뒤에 어떤 숫자가 오든지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R은 라디어스, 즉 반지름의 약자로 반지름 얼마, 파이 50은 지름의 약자입니다. 다이아메타라는 뜻이고, 네, 이렇게 됩니다. 원을 그리는 방법은 제가 조금 적어놨습니다. 센터 라디어스, 즉 중심점 반지름, 그 다음 센터 다이아메터 중심점 지름, 그 다음에 3P 세 점을 통과하는 원, 2P 2포인트 두 점을 통과하는 원, 그 다음에 TTR 탄젠트 라디어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가 무슨 뜻이냐면 접하다 라는 뜻이에요. 접하고 반지름. 제가 한글로 적어놨죠. 두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 그러니까 접하고 반지름. 그러니까 어딘가에 접하는 거죠. 선에 접하든지 원에 접하든지 두 군데에 접하면서 반지름 값이 R인 원이 바로 TTR이고, 탄이라고 적어놨는데 저건 탄젠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개의 선 또는 원에 접하는 원을 의미합니다. 자, 먼저 보시죠. 중심 반지름입니다. 서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순서대로 있으니까 얘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서클.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5와 2포인트, 3포인트, TTR 이렇게 있습니다. 자, 중심점을 제가 아무데나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CAD가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또는 다이어미터 지름을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반지름 입력하시면 됩니다. 50 그리고 엔터. 반지름 50인 원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역시 중심점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이아메타를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다이아메타 클릭하고 50 엔터. 그러면 지름 50인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 이제 지름이든 반지름이든 상관은 없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름이 100이에요. 지름이 100입니다. 그러면 반지름 50이죠. 이렇게 지름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반지름으로 환원해서 그러니까 작업하려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름이 77입니다.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쉽게 계산되나요? 안 되죠. 그럼 그럴 땐 그냥 지름을 써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 50, 100 이런 것들은 반지름으로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으로 계산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77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지름으로 계산하기가 어렵죠? 그럴 땐 그냥 지름으로 써버리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서클 중심점 클릭하고 다이아메타 77 엔터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굳이 저는 77을 반지름으로 바꿔서 쓰고 싶어요. 사람이 고집이 있지 말이야. 응? 자,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반지름 들어가요. 자,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이런 건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다 써보죠. 우리가,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값을 물어보잖아요. 저기다가 정수 나눗셈만 쓸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덧셈 안 돼요. 뺄셈 안 돼요. 곱셈 안 됩니다. 뭐만 돼요? 나누기만 돼요. 그것도 정수 나누기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요. 그러면 확인해 보죠. 77이 있고 77.0이 있고 77.5가 있습니다. 자, 정수와 정수가 아닌 것들을 구별해 보시죠. 이러면 이제 막혀요.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무리수, 유리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수, 실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수는 말 그대로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하고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정수죠. 얘는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실수입니다. 정수와 실수를 나누는 건 소수점으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어렵습니다. 제가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그 1, 0 뭐 이렇게 해서 써놓고 칠판에 써놓고 정수냐 실수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게 아직 기억해요. 자요.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얘는 실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왜 실수일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세요.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사람은 0이라는 숫자가 없다라고 관념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관념적으로 0 그러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서 77.0을 77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십진수입니다. 맞나요? 우린 십진수를 사용하죠? 1, 2, 3, 4, 5, 6, 7, 8, 9, 10. 십진수 맞죠? 맞나요? 다시 봅니다. 0, 1, 2, 3, 4, 5, 6, 7, 8, 9. 어느 게 맞는 거죠? 아까 먼저 얘기한 게 맞을까요? 지금 얘기한 게 맞을까요? 지금 게 맞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1과 0의 합성입니다. 수의 세계에서는 0부터 시작해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갑니다. 이해되셨죠? 우리는 0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요. 근데 수의 세계에선 그게 아니에요. 수의 세계는 0도 숫자입니다. 0도 숫자예요. 그래서 저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시는 거예요. 0은 그러니까 77.0 소수점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름이 77.5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77.5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서클 지름 77.5 나누기 2 이렇게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숫자를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죠? 소수점 하나 없애려면 10을 곱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2개 없애려면 100을 곱하면 되는 거고. 근데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하면 결국은 목은 똑같은 거죠? 네. 이렇게요. 왜 자꾸 작게 그려지지?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77.5 나누기 2. 뭐지?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요게 맞는 거구나. 얘네들이 큰 거구나. 자, 이번에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번에는 3포인트, 2포인트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학적으로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 나옵니다. 이게 수학적인 명제가 그래요. 자, 서클, 그 다음에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어떤가요?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계속 계산돼서 엄청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세 점을 통과하니까 하나 계산되어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3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서클에 보면 여기 2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뜻이 다르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2포인트는 뭐냐면 지름의 양 끝점이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으로 되는 건 딱 하나 나옵니다. 역시 수학적인 정의가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2포인트. 그리고 첫 번째 점 클릭하고 두 번째 점 클릭하고. 어떤가요?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TTR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이 TTR을 많이 사용합니다. 선도 좋고 원도 좋습니다. 우린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자, 먼저 요만하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봅시다. 휠을 두 번 더블 클릭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그 다음 여기 TTR. 접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스페이시파에 입력해주세요. 포인트 온 오브젝트. 오브젝트 위에 점을 입력해달랍니다. for first tangent of circle. 원의 첫 번째 접하는 객체의 위에 포인트.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커서를 객체 위에, 오브젝트 위에, 즉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는 원이나 서클을 의미합니다. 위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 뜬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구색으로 이렇게 아이콘이 뜨죠. 다시 빼볼까요? 자, 이렇게 아이콘 뜬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저 아이콘이 뜨면 찾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클릭하는 겁니다. 이때 클릭하면 여기를 찾았습니다 라고 CAD가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보면 스페이시파이 포인트 온 오브젝트 포 세컨 탄젠트 오브 서클. 두 번째랍니다. 두 번째 여기죠? 이렇게 오브젝트 위에다가 커서를 오브젝트 위에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빼면은 사라지죠? 이때 클릭. 자, 그러면 CAD가 반지름 물어봐요. 50엔터. 그러면 위치는 알아서 계산해서 그려줍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해보죠.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열십자로 그려봤습니다. 서클, TTR.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그럼 원이 어디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50엔터. 맞나요?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합니다. 그 원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그래서 원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클릭하고, 클릭하고. 다시 서클 TTR.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이렇게 두 군데 있어요. 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맞나요?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면서 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머릿속으로 유추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인, 그 다음 서클. 제가 이렇게 클릭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50.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군요. 근데 여기는 선이 이상하네요. 그죠? 이거 CAD가 알아서 계산한 겁니다. 이 수평선을 쭉 연장하면 저기서 접합니다 라고 알아서 계산한 거예요. 나중에 명령어로 써보면 알아요. 이렇게 선을 연장시켜 보면 이렇게 알아서 접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도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그리고 반지름 50. 다시 서클. 반지름 50. 이번엔 반지름 150짜리를 그릴 건데 요럴 때 조금 어려워요. 자, 뭐가 어렵냐? 자, 보세요. 서클 TTR. 제가 원이 이렇게 접하길 원해요. 그러면 원을 이렇게 4등분 하세요. 이렇게 접해야 되니까 이쪽 4분의 1과 이쪽 4분의 1 중 이 위에를 이렇게요. 아이고.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150. 맞나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려졌나요? 이번엔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서클 TTR. 원을 항상 4등분 하세요. 여기 접하는 게 주 목적이죠. 여기는 스쳐가고 이렇게요. 이번엔 이렇게 접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을 4등분 한 다음에 여기와 여기에 클릭합니다.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150. 이번엔 이렇게 접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원을 똑같이 4등분 한 다음에
접할 부분을 클릭합니다. 서클 TTR 접하고 어떤가요? 네 가지 방향으로 나오죠. 근데 제가 왼쪽만 했잖아요. 오른쪽도 똑같이 네 개의 경우수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선을 그려보도록 하죠.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선과 이 선에 접한 원이 있겠죠. 이거는 커맨드로 안 나오고요. 여기 리본 메뉴에 있습니다. 여기 탄젠트예요. 첫 번째 접하고, 두 번째 접하고, 세 번째 접하고.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이렇게 선만 되는 게 아니고요. 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선이 있고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여기를 해보죠. 자, 서클, 탄젠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능하죠? 다시 또 볼까요? 선. 다시 볼까요? 원. 그러니까 원과 선을 가리지 않고, 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접하고. 다시 볼까요? 접하고. 접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생성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스냅이요. 오스냅을 영어로 하면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브젝트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사물 또는 객체 또는 물체란 뜻인데, 문제는 스냅이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물체 스냅 또는 객체 스냅 또는 사물 스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객체 스냅 이렇게 부릅니다. 오스냅, 오브젝트 스냅, 객체 스냅. 아까서부터 오브젝트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물체란 뜻이에요. 그냥 사물을 지칭하는 것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UFO 아시죠? 그죠? 그 미확인 물체, Unidentified Flying Object, 명명되지 않은 날아다니는 물체. 오브젝트는 물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브젝트란 얘기는 라인이나 서클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이나 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브젝트라고도 하고 엔티티라고도 합니다. 요소란 뜻으로, 그러니까 구성 요소란 뜻으로 엔티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는 건 이제 오스냅이란 단어, 오스냅인데, 조금 아까 우리 3포인트 할 때 선 이렇게 3개 그려서 끝점 클릭했잖아요. 그게 오스냅입니다. TTR 했었잖아요. 접선. 그게 오스냅입니다. 즉, 우리는 찾지 못하지만 CAD는 찾아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선의 끝점, 원의 중심점, 이런 부분들. 이걸 CAD로 시키는 거예요. 원의 끝점, 원의 중심점 좀 찾아줘. 선의 끝점 좀 찾아줘.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걸 오스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선이 있고 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에 관련된 오스냅,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네, 끝점이요. 끝점.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중간점. 자, 원에 관련된 건 센터, 중심. 그 다음에 쿼드란트, 4분점. 얘 좀 어려워요. 탄젠트, 접점. 그 다음 기타, 인터섹트, 교차점.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 수직점.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7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선에는 양끝점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중간이 있죠. 네,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중간점. 그 다음에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을 찾아라, 센터 포인트. 자, 탄젠트는 조금 아까 봤어요. 접하는 이란 뜻이었죠. 근데 저 쿼드란트가 조금 문제네요. 자, 쿼드란트는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쿼터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쿼터. 농구 경기에서 종종 사용합니다. 1쿼터 끝났습니다. 2쿼터 끝났습니다. 이렇게 쿼터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뜻일까요? 4분의 1이요. 4분의 1이 끝났다는 얘기죠. 1쿼터 끝났습니다. 4분의 1이 끝났어요. 2쿼터 끝났습니다. 4분의 2가 끝났네요. 3쿼터 끝났어요. 4분의 3이 끝났습니다. 이 쿼터와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4분점이라고 그랬잖아요. 4분의 1 되는 점. 그래서 4분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이 있잖아요. 자, 원이 4등분 된 거 보이시나요? 바로 저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바로 저 포인트. 저게 4분점입니다. 저게 쿼드란트예요. 쿼터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저 포인트는 쿼드란트라는 명령어로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라인, 쿼드란트, 그리고 가까이 되면 이렇게 쿼드란트, 쿼터가 나와요.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원의 4등분 되는 지점, 4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 이게 쿼드란트고. 자, 그 다음, 인터섹션, 혹은 인터섹트라고 합니다. 교차점. 선과 선이, 혹은 원과 원이, 선과 원이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라. 인터섹션. 그 다음에 이 퍼펜디큘라. 얘는 그냥 뜻이 없어요. 외우시면 돼요. 수직점이요. 선의 수직으로 만나는 점. 아까 수선이라는 단어 있었죠? 네. 그 수선이요. 수선을 만들 때 쓰는 명령어가 퍼펜디큘라입니다. 자, 그 오스냅을 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마우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이요. 오른 버튼 클릭하면 오스냅 목록이 뜹니다. 세 번째는 오스냅 명령어로 아예 세팅해 놓는 겁니다. 오스냅 세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1번, 2번은 내가 입력한 오스냅 딱 쓰면 그걸로 끝나요. 딱 한 번 입력하면 끝나요. 한 번 입력하면 끝납니다. 근데 3번 오스냅 세팅은 아예 그냥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명령어 안 써도 돼요. 그 명령어 끝나고 그 다음에 계속 쓸 수 있어요. 자, 먼저 오스냅 세팅부터 봅니다. 명령어로 오스냅이라고 씁니다. 오스냅, 그리고 엔터. 네. 자, 오스냅 뜬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오스냅 온, 얘를 끄면 오프가 돼버립니다. 세팅이 풀어지는 거죠. 오스냅 온 되어 있어야 오스냅이 되는 거고, 얘는 오스냅 트래킹입니다. 오스냅 추적기라고 해요. 그 다음 여기 오스냅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많이 체크되어 있죠? 순서대로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선이죠? 센터, 지오메트릭 센터, 이건 원 관련이네요. 그 다음 쿼드란트, 이거 원 관련이죠? 그 다음 인터섹션,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가면 여기 퍼펜디큘라, 여기 탄젠트 이렇게 있네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셀렉트 올 해놓으면 전부 다 체크해놨잖아요. 이러면 에러 나요. 이러면 에러 나요. 어떤 오스냅들끼리 서로 충돌이 나요. 이해되시죠? 서로 충돌이 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클리어 올 하시고,
자, 선 관련해서 하나, 그 다음 원 관련해서 하나, 그 다음 기타 하나. 이렇게요. 이 세 개가 기본입니다. 그리고서 내가 많이 쓰는 것들을 체크해서 쓰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엔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인터섹션을 체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자요. 선을 그려볼까요? 라인.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끝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자연스럽게 끝점이 이렇게 찾아지죠? 근데 이거 엔드 포인트예요. 명령어 안 썼는데 그냥 찾아진단 말이죠. 아까 우리 3포인트, 2포인트 할 때 그냥 이렇게 갖다 댔더니 알아서 찾아졌죠? 근데 오스냅이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스냅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요. 자, 화면을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여기. 요 부분, 요 두 개요. 요 두 개 중에 지금 왼쪽에 있는, 아니,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이 오스냅 온오프 버튼입니다. 이렇게 각도 표시하고 사각형 있죠? 저 사각형이 오스냅 온오프 버튼입니다. 쟤를 끄면 오프돼요. 지금 켜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요 각도 표시 있죠? 제가 오스냅 트래킹입니다. 오스냅 추적기예요. 제가 추적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자, 라인. 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갖다 대고 천천히 옆으로 뺍니다. 오스냅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오스냅이 추적이 됐죠?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낭비 없이 선을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오스냅 추적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오스냅을 봅니다. 여기 오스냅을 보시면 오른쪽에 조그만 삼각형 있죠? 얘를 누르면 바로 여기 오스냅 목록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체크한 것들이네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오스냅 세팅이 있어서 얘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오스냅 세팅이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를 눌러서 필요한 오스냅들을 그냥 그때그때 체크해서 쓰시면 돼요. 굳이 오스냅 명령을 띄워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보시죠. 라인, Shift 키를 누르고 있고요.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오스냅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찾아집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Shift 키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는 건 어떻게 돼요? 한 번 적용하고 나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1회 사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1회 사용하는 걸 이렇게 엔드 포인트나 미드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그리고 여기다 직접 쓰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쓰는 거예요. 엔드 포인트를 안 써도 돼요. 엔터. 그럼 오브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럼 이제 엔드점만 인식을 합니다. 끝점만 이렇게 인식을 해요. 다시 미드. 그러면 중간점이 들어가는 거죠. 엔드. 이렇게요. 엔드, 미드, 다시 엔드, 미드.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명령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오스냅 적어놨죠? 이 중에 대문자들이요.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만, 미드 포인트에서 MID만, 센터에서는 CEN만, 쿼드란트에서는 QUA만. 이해되시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대문자만 명령합니다 라고. 이 전체는 인식 못해요. 오스냅은 전체 인식 못합니다. 대문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보통은 5스냅 세팅을 해서 쓰거나 보통은 이렇게 5스냅 세팅해서 쓰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해서 씁니다. 얘를 제일 많이 쓰고 얘를 두 번째로 쓰고 얘는 잘 안 써요. 이해되시죠? 잘 안 쓰는데 저는 3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5스냅을 쓰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3번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3번을 쓰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1번을 쓰거나 아니면 3번을 써야 되는 거죠. 저는 2번을 쓸 겁니다. 근데 저 따라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1번 또는 3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번을 많이 쓰세요. 그러면 키보드 타이핑 속도가 늘어날 겁니다. 그 키보드 F키하고 J키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요철이 있을 겁니다. 그죠? F키가 왼손 검지자리고요. J키가 오른손 검지자리입니다. 키보드 원래 배울 때 그렇게 배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 새끼손가락이 F키, 여기가 J키. 그러면 키보드 위치를 딱 중간에다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왼손으로 키보드를 마스터하세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숫자판 있죠? 숫자판에 가면 숫자 5에 요철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여기 중지키. 그러면 숫자의 위치를 대략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는 키보드를 쓰시고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쓰세요. 그게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는 첫 번째 길입니다.